저자는 10년을 넘게 테니스를 쳤지만 막상 시합에 나가보니까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돌이라는 신입 부원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전국대회 신인부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8년간 자기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책 내용과 제가 경험한 바와 테니스 논문 등을 통해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과 테니스에 갓 입문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 책 내용을 보면 저자는 10년을 넘게 테니스를 쳤지만 막상 시합에 나가보니까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자신있게 스트로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돌이라는 어떤 신입 부원이 클럽에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대회 신인부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테돌이는 여러 가지 기술을 순서를 매기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포핸드는 1번, 백핸드는 2번, 포발리는 3번, 백발리는 4번, 스매싱은 5번, 서브는 6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있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기술을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연습했습니다. 테돌이가 선택한 것은 베이스라인에서 되받아치는 경기 스타일로 높은 타점에서 볼을 찍어 누르는 듯이 때리는 방식의 포핸드 중심의 공격 스타일이었습니다. 테돌이는 후술하겠지만은 이 스플릿 스텝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타점에서 포핸드를 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술, 예를 들어 로우 발리나 슬라이스 이런 연습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주특기로 정한 포핸드는 어떤 기술보다도 철저하게 연습했습니다. 테이크백이나 팔로우 스루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고 30cm 안에 오가는 스윙을 하루에도 몇백 번씩 반복하면서 임팩트하고 정확도를 높여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선택한 기술을 철저하게 단련한 덕분에 그는 6개월 만에 테니스 대회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주특기를 연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빨리 테니스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핸드 스트로크를 기술 연마에 80% 이상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내일은 백핸드, 포발리, 그 다음날 백발리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매일 포핸드 기술을 80% 이상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빨리 실력이 늘 것 같습니까? 포핸드는 결정구를 만들거나 에러가 가장 적은 수단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포핸드가 좋은 사람이 더 빠르게 고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포핸드가 강하면 그 외에 백핸드, 발리, 서브 등의 기술들은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커버해 가면서 게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핸드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테니스를 배우면서 힘들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흥미를 잃지 않고 빠르게 재미가 붙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브 후에 강한 포핸드로 결정구를 날릴 때 스트레스까지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지금 테린이로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포핸드만 8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연습해 보십시오. 3개월이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브 시에는 무조건 상대방 백핸드 쪽으로 밀어 넣는다에 90% 이상 집중하는 것입니다. 동호인들 대부분은 백핸드가 약합니다. 포핸드 방향의 서브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은 신체 구조상 서브를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 포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핸드 방향의 서브는 따로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백핸드 방향으로 90% 이상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 팔에 근육의 기억이 생깁니다. 사실 대부분 백핸드 쪽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그냥 강하게 세게 서브를 넣으려다 보면 자신만의 동작으로 굳어지고 실수하고 백핸드 방향 서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90% 이상 백핸드 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연습을 하고 실제 게임할 때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백핸드 쪽으로 계속 서브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강하게 포 쪽으로 한 번씩 넣어주시면 상대방이
헷갈려가지고 상당히 에러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게임에서 포인트를 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늦을 겁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 자세가 예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공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각도를 만드는 것이죠. 구기 종목은 가장 효율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골프, 탁구, 배드민턴 등은 테니스 바른 자세는 스플릿 스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80%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 몸에 기억된 자세는요, 초기에 이 자세를 상당히 잘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 복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테니스장에 가실 때 테니스복을 딱 입고 가시면은 운동 효과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테린이라는 새로운 테니스 초보자의 소비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요, 예쁜 테니스복을 입고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SNS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일부 테니스 동호인 중에는 등산복을 입고 러닝화를 신고 온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무의식 중에 상당히 실력도 올리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프로 선수들의 어떤 동작들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페더러의 어떤 자세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니스 습관으로 연결되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플릿 스텝 제자리 스플릿 스텝입니다. 이 스텝의 목적은 우선 볼의 방향을 잡아내는 순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프로 선수 동영상을 보면 경기 중에 발이 거의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적으로 스플릿 스텝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볼의 방향을 보고 재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자세를 잡고 스트로크 치려면 스플릿 스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리듬을 맞추고 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스플릿 스텝이 필요한 건데요. 스플릿 스텝 습관은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부상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 스플릿 스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플릿 스텝을 하지 않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리듬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에러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드시 스플릿 스텝 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을 끝까지 보는 습관입니다. 공을 댈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습관을 기르시려면 머리를 고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동호인은 이제 코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을 끝까지 보는 습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게 에러율이 높아지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겠다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에러율도 잡고 공을 더 끝까지 보는 습관을 기르시게 될 겁니다. 셋째, 팔로우 스루, 즉 동작을 끝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핸드를 중간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나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스윙을 하시다 보면 공이 더 감기고 더 밀어치게 돼서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연습밖에 없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코트에서 받는 레슨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게임으로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코트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홈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프로 선수들의 어떤 간결한 동작들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의식하면서 따라 하시다 보면 몸이 기억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가능하면 프로 선수 영상을 자주 보시고 제가 제작한 영상도 보시다 보면은 반드시 실력이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홈 트레이닝이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건 끝을 뭉툭하게 이제 묶어가지고 반대편 끝을 잡고 포핸드나 백핸드나 서브 아니면 스매싱 이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스플릿 스텝하고 포핸드, 스플릿 스텝하고 백핸드, 서브 연습 아니면 이런 영상 보시면서 가볍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몸에 근육 기억이 딱 생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셔가지고는요, 모나미 볼펜 있으시죠? 모나미 볼펜 잡고 포핸드 연습을
백핸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떤 이 근육 기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은 어쨌든 그 자세를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감이 딱 생깁니다. 사이토 타카시가 말하는 암묵지라는 건데, 암묵지가 이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테니스 배울 초기에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향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하고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묶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근육 기억을 생기게끔 만들었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테니스도 몸이 기억해야지만 자신이 샷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